자, 이제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가볼 겁니다. 자, 제가 화면에 어떤 코드를 좀 적어 놨는데,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어떠한 IT 업체에 개발자 A라는 사람과 개발자 B라는 사람이 있는 상태고요. 이 둘은 각각 영역이 좀 달라요. 개발자 A는 둘 다 개발팀에 속해 있긴 하지만 A라는 개발자는 자바 프로그래밍 전문가로 자바만 개발할 수 있고요. B는 C 언어 전문가로서 C 프로그래밍만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지금 스토리를 잡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네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의 고위 상사가 관리급 상사가 갑자기 와요. 와가지고 A한테 말을 겁니다. A야, 이거 일 들어왔으니까 이거 좀 해 라고 해서 얘한테 줬어요. 근데 이 일을 보니까 C 언어 관련된 일이에요. 그래서 A가 말을 합니다. 이거 저는 자바 하는 사람이라서 이거 B한테 가야 된다. 제 업무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B한테 가보셔라. 그래서 얘가 B한테 와요. 그래서 얘를 줍니다. B가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서 일을 해요. 근데 얘가 얼마 안 있다가 이 상사가 또 다른 일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얘 이번에 B한테 갔어요. C인 줄 알고 갔더니 이번엔 자바래요. 그래서 이거 A한테 가셔야 되는데 해가지고 A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얘가 A한테 줘요. A가 일을 해요. 문제가 없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얘가 화가 난 거예요. 야 이씨 니들끼리 좀 하지 왜 나한테 자꾸 왔다 갔다 하라 그래.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화를 얘네들한테 풉니다. 또 일을 가져왔어요. 역시나 C예요. 근데 A가 이제 이거 B한테 가셔야 되는데 했더니 야 니들끼리 알아서 해. 나한테 자꾸 말 걸지 마. 근데 나 지금 화났으니까 네가 이거 해가 된 거예요. 답답하죠. 말이 안 통하는 나쁜 상사예요. 이 상사가 A한테 네가 이거 무조건 해. B한테 맡기기만 해 라고 얼음장을 놓고 갔습니다. A는 이제 미쳐 날뛰는 거예요. 안 그래도 자바로 할 일 많은데 내가 지금 C 공부할 시간이 어딨어.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근데 A가 이제 시간을 쪼개서 겨우겨우 공부를 조금 해가지고 이제 C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얘가 일을 해냅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상사가 또 B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근데 역시 자바를 들고 왔어요. 멍청한 거죠. 자바인지 C인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B한테 너도 네가 공부해서 해 한 거예요. 근데 B가 지금 맡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자바 새로운 언어를 공부한다? 불가능해요. 애초에 지금 이 일을 할 시간조차도 없는데. 그래서 A한테 몰래 메신저로 부탁을 합니다. 야, 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혹시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A가 나도 지금 미쳐 날뛰겠다. 내가 직접 해줄 수는 없고 자바에 관련된 내가 공부했던 내용이나 이런 정리된 자료를 줄 테니 이걸 보고 어떻게 조금이라도 해봐라. 그래서 A가 갖고 있는 지식을 B한테 물려줍니다. 자, 어떤 표현을 쓸지 감이 좀 오시나요? 자, B한테 A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물려주게 돼요. 그러면 이제 B는 뭐 할 수 있어요? 자바 프로그래밍을 간단하게나마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 처리를 어느 정도 그냥 꾸역꾸역 버티고 있는데 이 나쁜 상사가 또 일을 가져왔습니다. 이 멍청한 나쁜 상사는 일을 이번에 가져온 게 파이썬이래요. 미치고 이제 환장하는 거죠. 이제 답이 없어진 거예요. 이번엔 둘 다한테 얘기를 해요. 니네 이거 해. 살려주세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근데 이 얘기를 이제 탕비실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지나가던 개발자 C가 듣습니다. 갑자기 등장을 하는 이제 개발자 C. 이 친구가 구원자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친구는 공교롭게도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친구예요. 일단 만들고 스토리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둘이 끙끙거리고 있는 얘기를 이 친구가 지나가다가 듣고 파이썬? 내 전문인데? 나 요즘 일도 없으니까 그거 저한테 몰래 줘요. 제가 안 들키고 몰래 해서 드리겠다. 그래서 이 둘의 구원자 역할로 C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C한테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얘기를 하고 얘가 한 결과를 몰래 얘네가 한 것처럼 꾸며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방식은 이 방식이에요. 이 둘은 그냥 이 얘기를 하기 위한 스토리였다고 보시면 되고 상황 그냥 만들어낸 거고요. 자, 진짜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거는 이 C가 한 일을 얘네가 한 것처럼 몰래 둔갑시켜서 얘네가 한 것처럼 위장해서 결과를 보고하는 형태를 배워볼 겁니다. 자, 상속은 A is B였죠. 자, 지금 우리가 할 거는 A 해서 B예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A가 B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A is B는 A는 B다. A 해서 B는 A는 B를 가지고 있다. 자, 이 의미로 사용을 할 겁니다. A 해서 B. 자,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 거냐면 C라고 하는 개발자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전문가이기 때문에 파이썬을 뚝딱 처리할 수 있어요. 이 뚝딱 처리한 결과를 얘네가 한 것처럼 꾸며내야 돼요. 그래서 일단 A한테 네가 한 것처럼 해줄게 라고 해서 얘가 하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얘한테 넘겨줄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제가 지금 코드 한 줄을 더 적었는데 지금 이거 뭐 한 거죠? 객체를 만들어서 변수에 연결한 거죠. 자, 그러면 이 C 개발자라고 하는 변수는 객체를 조정할 수 있는 개발자 C라는 객체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을 들고 있는 상태로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발자 A 객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객체 안에 있는 변수 공간에 객체를 또 연결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쵸? 그겁니다. 그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C 개발자라고 하는 변수 얘는 이 개발자 C라고 하는 객체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A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 줄 몰라요. 근데 C 개발자가 뒤에서 몰래 서포트 해주고 있죠. 이 안에서는 얘를 할 수 있겠죠. 왜냐면 개발자 C 객체는 이거 보고 만들었을 건데 이거 안에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얘를 해냅니다. 그러면 얘가 A 개발자가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처럼 했을 때 실제로 결과는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게 A 해서 B예요. 서로 다른 객체가 어떠한 클래스 안에서 다른 객체를 객체화 시켜서 내가 갖고 있으면서 그 객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한 것처럼 하는, 그러니까 결국 서로 다른 객체들끼리 서로의 능력을 공유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A 해서 B. 자, 얘는 단순히 코드 재사용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미 클래스의 코드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그 코드를 똑같은, 지금 A가 결국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얘가 해야 되는 일과 동일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순수하게 혼자 능력으로 해내기엔 너무 힘드니까 얘가 한 것처럼 하되 실질적인 일은 누가 한다? 개발자 C가 한다. 이게 구성 방식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개발자 A한테 이런 메서드를 직접 만들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C 개발자에 접근해서 리모컨을 누르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상황만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얘네는 안 보고요. A 개발자. 걔까지만 쓰면 좀 그런가요? 이 안에 얘가 이제 개발자 A 객체, 그리고 리모컨이 있을 거고요. 그림은 조금 대충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메서드가 자바 프로그래밍, C 프로그래밍 있고 변수가 하나 있는 거죠. 이게 변수로 합시다. 얘가 메서드가 이렇게 있고 얘가 자바 메서드, 얘가 C 메서드, 그리고 얘가 C 개발자 변수.
근데 이 변수가 실질적으로는 또 다른 객체 하나랑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상황인 거고, 이 안에는 C가 아니죠. 파이썬 프로그래밍 메서드가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마지막에 했던 이 한 줄 생각을 해볼게요. A 개발자, 이 친구, 이 변수가 갖고 있는 리모컨에 옵니다. 와서 버튼 눌렀네요. 버튼을 눌러요. 어디에 접근해요? C 개발자 변수에 옵니다. 이 변수에 왔더니 리모컨이 또 있죠. 얘를 또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점이 하나 더 찍힌 거죠. 그리고 나서 눌러서 어디로 간다? 얘가 갖고 있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메서드한테 온다. 그리고 얘를 직접 실행시킨다. 그럼 이 결과가 이렇게 타고 결국 얘가 한 것처럼 화면에 똑 하고 나온다. 이게 객체들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화를 하지 않고 이걸 머릿속으로 상상한다라고 했을 때 꼬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C 개발자는 또 다른 개발자 B라고 하는 객체에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어디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림을 제대로 그리지 않으면 사실상 처음 공부할 때 머릿속에서 객체에 대한 개념이 확립이 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A 개발자라고 하는 개발자 A 클래스에는 실질적으로 파이썬 프로그래밍 메서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은 결국 이거였는데, 이만큼인데, 이만큼의 일이 얘한테 존재하지도 않는데 얘는 그게 가능해진 거죠. 왜? 개발자 C라는 객체를 만들어 버렸으니까. 객체화 했으니까, 뉴. 상황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B 개발자가 개발자 A한테 물려받았던 이런 과정도 사실상 필요가 없겠죠. 이 방식으로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A가 공부했던 그 C, 기본적인 것밖에 못한다고 했는데 사실 얘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전문가보다는 잘하기 힘들겠죠. 그럼 얘도 지가 스스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얘가 해주는 게 좀 더 좋을 거예요. 그럼 결국 보세요. 자, 이러면 좀 더 완벽한 결과물들을 가질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얘네도 똑같이 했다고 했을 때 했다고 가정을 하고, 자 이제 상사 입장으로 볼게요. 얘네들한테 자바도 주고 C도 주고 파이썬도 막 줬는데 얘네들이 일을 막 처음에는 막 끙끙 앓더니 어느 순간 능숙하게 셋 다 잘해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얘네 셋은 어떤 애들이에요? 유능한 인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셋이 성공했다는 스토리였습니다. 우리가 배운 건 A 해서 B, A가 B를 가지고 있다의 개념으로 이 개발자 A라는 클래스 안에다가 다른 객체를 객체화시켜서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을 호출해서 쓴다. 그럼 이 일을 시작하는 주체는 얘가 맞지만 결국 일을 수행하는 주체는 얘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일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단순히 코드 재사용만의 목적을 가질 때에는 이 방식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좀 정리를 살짝 해볼까요? 자, 이때는 이제 A, S, B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해서 코드 재사용의 목적으로 사용을 할 건데, 이 친구가 이제 A/B 테스트 상속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우리가 extend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뭐 키워드가 존재하는 건 아닌데 얘가 가지고 있는 이름 정보는 있어요. 구성 방식이라고, 영어로는 컴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웠던 A에서 B는 그냥 구성 방식으로서 코드 재사용을 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진짜 코드 재사용의 목적만 있기 때문에 클래스 간의 관계에 대한 이런 것들은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그렇다라는 건 내 목적을 표현하고 이 A/B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내 목적을 표현하고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성립해서 코드 재사용의 이점까지 챙겨가려면 상속을 쓰는 게 맞는 거고, 이런 상속을 사용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 A/B 테스트를 통과할 수 없는 상황, 근데 코드는 재사용하는 게 효율이 좋은 상황, 이럴 때는 그냥 단순히 구성 방식을 통해 사용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자, 그리고 A/B 테스트
통과를 했다고 해도 만약에 이런 관계를 성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복잡한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좀 애매한 상황? 약간 이런 거예요. 뭐라고 할까? 가장 애매한 게 뭐가 있을까요? 생각이 마땅하게 떠오르는 게 없네. 이게 학생은 사람이다. 학생은 사람이다. 사람은 학생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린 경우가 아예 없나? 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예 없진 않은데 그렇다고 또 막상 틀린 얘기는 아닌 이런 애매한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럴 때도 상속보다는 구성 방식을 사용해서 재사용하는 게 더 이점을 가질 수가 있다 정도로 그냥 의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배운 이 상속이라는 개념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드를 개발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막 엄청나게 많이 쓰진 않아요. 사실 우리가 직접 클래스들을 막 만들었을 때 이 관계를 막 명확하게 잡아주고 이게 막 설계를 미리부터 해가지고 이걸 클래스를 만들어내고 이런 방식은 사실 잘 안 하는데, 만들어 놓고 나면 이제 아까 제가 최적화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개발이라고 하는 영역은 항상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열심히 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드를 짠다라는 거죠. 코딩 하고 나면 리팩토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리팩토링은 범위가 좀 큰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지금 사용한 얘가 가진 의미는 최적화의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드를 열심히 짭니다. 짜놓고 기능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이후에 불필요한 게 있나 없나를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게 있고 혹은 뭐 줄일 수 있고 중복을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 그런 걸 제거해주는 과정, 그걸 리팩토링, 최적화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의 반복이에요. 기능 하나 만들 때마다 거의 그냥 무한 반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발은 이거예요. 물론 리팩토링이 이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좀 더 넓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최적화의 의미만 봤을 때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개발할 때는 이런 상속의 개념 딱히 생각하지 않고 일단 하고요. 리팩토링을 하는 과정에서 얘가 묶었을 때 이점이 좀 있겠네? 그럼 그때 하는 거예요. 보통 그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속이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배우게 될 이제 상속을 통한 테스팅, 이것 때문에 사실 상속을 더 많이 써요. 이거는 개발하면서도 이것 때문에라도 써야 되는 경우가 옵니다. 자, 상속을 통한 캐스팅. 아까 제가 캐스팅 뭐라 그랬죠? 형변환이라고 했었죠? 캐스팅 이런 거 다 형변환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캐스팅을 뭐를 통해서 한다고요? 상속을 통해서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지금 코드를 좀 바꿨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코드가 에러가 나고 있는데 왜 에러가 나요? 이 코드는 타입이 안 맞아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에러 내용 마우스 올려서 보면 타입 미스매치가 나올 겁니다. 칼은 무기가 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얘는 최상위법이었죠. 무조건 지켜야만 해요. 이 A무기라는 변수는 무기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칼 객체를 연결하려고 하고 있죠. 칼 객체는 어떤 데이터예요? 칼 타입의 데이터예요. 당연히 타입이 안 맞죠. 이거 인트 타입의 변수에다가 스트링 넣으려고 하는 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쵸? 똑같은 겁니다. 그냥 타입이 어긋난 거예요. 자, 그 메시지가 칼은 무기가 될 수 없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칼이 무기가 되면 이건 가능하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약간 말장난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칼이 무기가 될 수 없어서 지금 컨버트
캔다 컨버트라고 하고 있는데 칼이 무기로 변환될 수 없어서 뭐라고 해요? 그럼 칼이 무기가 된다면 그냥 가능하다라는 얘기겠죠. 자, 제가 상속에 대해서 한번 살짝 넌지시 짚었다라고 했던 부분이 사실 이거였는데 보세요. A is B 읽어볼게요. 칼은 무기다. 맞죠? 뭐라 안 하네요? 칼이 무기가 될 수 있으면 얘는 뭐라고 안 한다 였어요. 근데 칼은 무기다 했더니 뭐라 안 하죠. 이게 상속을 통한 캐스팅입니다. 우리가 뭔가 상속을 걸어주는 거 말고 난 이 객체의 형태를 변환시킬 거야 라고 일부러 뭔가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상속이라고 하는 것만 사용을 했는데 자바가 알아서 그냥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동 캐스팅, 오토 캐스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동 형변화. 그 과정인데 얘가 왜 되는 거냐면요. 보세요. 칼이 무기한테 상속을 받죠. 무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칼이 안 해요. 그래서 얘는 무기처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 과정에서도 똑같아요. A/B 테스트 통과를 안 했다? 그러면 쓰면 안 돼요. 이런 사실상 우리가 이런 캐스팅의 과정에서 좀 더 상속을 많이 쓴다라고 했는데 이 A/B 테스트가 되고 안 되고의 중요도는 똑같은 거예요. 관계 성립 당연히 중요한 거고 지금같이 캐스팅을 위해서도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면 안 쓰는 게 나아요.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반대가 돼서 칼 타입의 그 변수한테 무기 객체를 연결하려고 한다면 가능할까요? 제가 코드를 다 쓰진 않을 겁니다. 에러가 난 상태로 유지를 시킬 건데 자, 이거 세미콜론 찍으면 에러 사라질까요? 얘는 안 되죠. 이건 왜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식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 플러스 메서드의 개수 총합은 부모 클래스보다 크거나 같다.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온전한 칼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칼 같은 경우는 반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얘가 본인 거를 갖고 있든 어쨌든 무기가 알고 있는 건 다 알아요. 그럼 얘는 무기처럼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건데 반대의 개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 흉내를 낼 수 있어요. 왜냐? 물려받았으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 나도 다 있으니까. 근데 부모는 자식 흉내를 못 내요. 나한테 없는 거 얘한테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겁니다, 일단. 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무기한테 공격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칼은 이 공격 알고 있나요? 그럼 여기서 A 무기한테 공격하라고 시킬 수 있을까요? 여기서 A 무기한테 점 찍으면 공격이 나올까요? 리모컨 누르면 예, 얘는 나옵니다. 실행도 아주 잘 돼요. 근데 보세요. 얘가 일로 오면 안 되죠. 이거 왜 안 돼요?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한 개념이긴 한데 얘가 이 칼개체가 이 변수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얘는 무기처럼 써도 되기 때문이에요. 무기한테 있는 걸 다 물려받으니까 부모가 알고 있는 걸 얘도 다 알아버리니까 너는 무기처럼 써도 되겠네? 가 허용돼서 얘가 자바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무기한테 공격이라는 거 없죠. 근데 칼한테는 있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무기 역할로서 사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걸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할 겁니다. 지금 당장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지금 A무기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요. 여기는 칼 객체입니다. 칼 객체. 그리고 리모컨이 존재하고요. 이 리모컨을
복사 받아서 연결이 됐는데,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그려놓고 봤을 때 지금 이 칼객체, 현재 이 그림, 이 칼객체한테는 이 공격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이 그림 상태, 무기 타입의 A 무기한테 칼객체를 연결했어요. 이 상태에서 이 칼객체한테는 이런 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 얘는 있어요. 얘 있습니다. 얘는 아주 잘 있어요. 근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칼객체 뭐 보고 만든다고요? 클래스 보고 만들어야죠. 클래스 안에 있잖아요. 예, 있는 겁니다. 근데 객체 안에 있는데 리모컨을 눌러서 실행을 못 시켜요. 지금 보면은 뭐라 그래요? 공격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는 무기 타입 안에 정의된 적이 없대요. 여기에 없다고 지금 뭐라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왜 그런지 잘 보세요.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 칼객체 클래스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얘한테 이런 메서드가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리모컨 이름 디스겠죠? 이건 똑같아요. 디스 맞아요. 이 디스는 누구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일까요? 칼일까요? 무기일까요? 얘는 칼을 조정하는 리모컨이 맞습니다. 왜냐면 칼 객체잖아요. 칼 객체 안에 있는데 무기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이면 리모컨이 잘못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이게 에어컨을 컨트롤하는 리모컨인데 얘로 빔을 막 조정한다고 얘가 조정이 되지 않죠. 그거예요. 얘는 얘한테 맞는 리모컨이 있는 거죠. 자, 그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럼 얘는 누구를 조정하는 리모컨일까요? 무기일까요? 칼일까요? 얘는 무기입니다. 웃기죠? 근데 얘가 무기일 수밖에 없어요. 왜? A 무기의 타입이 뭐다? 무기다. 무기 타입의 변수니까 무기 데이터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리모컨도 무기 거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무기 리모컨이어야만 해요. 이 얘는. 근데 지금 그러면 이 리모컨을 복사해서 이렇게 넘겨준 건데 얘가 무기 리모컨이 됐대요. 그럼 얘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속을 통한 캐스팅, 형 변환. 여기서 형 변환은 그냥 간단하게 데이터의 형태가 변환되었다라고 해서 형 변환이에요. 진짜로 칼 리모컨이라고 하는 애가 이 넘어가는 연결되는 과정에서 무기 리모컨으로 형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형 변환으로. 그래서 얘는 칼 리모컨이 맞고요. 얘는 무기 리모컨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 중요한 거 이겁니다. 자, 이 칼객체 안에는 이 해당 메서드가 존재하기도 하고 실제로 다른 메서드 같은 거 만들어서 디스로 이 메서드 호출해보면 가능해요. 이런 거거든요. 공격이 있어요. 가능합니다. 자, 지금 얘는 뭐 한 거예요? 디스를 눌러서 공격에 접근해서 이거 실행시킬래 한 거죠. 이걸 실행시키는 주체가 다른 메서드였을 뿐인 거고 가능해요. 지금 이 코드 상태에서 그냥 한 거잖아요. 됩니다. 있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칼 리모컨 안에는 실제로 공격 버튼이라는 게 존재해요. 근데 무기 리모컨은 얘겠죠. 얘는 무슨 버튼이 있어요? 기본 제공받는 버튼들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내가 누르는 이 변수 A 무기라는 변수, 얘가 갖고 있는 리모컨, 얘를 처음 누르잖아요. 얘를 불러다 놓고 버튼을 눌러요. 그럼 얘거든요. 뭐야, 어디 갔어? 이 리모컨을 누른다라는 건데 여기에는 무기 리모컨이기 때문에 공격 버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누르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실까요? 여기엔 없으니까. 얘는 지금 무기 리모컨이니까. 여기엔 없잖아요. 근데 칼은 갖고 있어요. 근데 얘가 버튼이 없으니까 여기서 뭔가 눌러서 여기로 전파를 전달해 줘야 얘가 실제로 실행이 될 건데, 얘가 버튼이 애초에 없어버리니까 그냥 실행시켜버릴 수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형반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자, 아까 이 공격 메서드가 여기 있을 때 보세요. 지금 무기 리모컨에는 공격 버튼이 있겠네요. 이제 여기 버튼이 있겠죠. 그럼 칼객체에는 버튼이 있나요? 여기 리모컨에? 당연히 있죠. 왜? 물려받았으니까. 그러면 누를 수가 있는 거고 전파 타고 들어와서 얘가 실행도 되는 거예요. 이 개념입니다. 이거를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자, 이것도 약간 스토리처럼 풀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칼이 얘기합니다. 무기야, 나 지금 무기 너처럼 보이고 싶어. 나 너처럼 인정받고 싶어. 그래서 무기가 얘기를 해요. 그래? 나처럼 보이고 싶으면 나한테 없는 거, 너한테만 있는 거 다 버리고 와. 온전히 나처럼 행동해야 네가 나처럼 보일 수 있는 거야.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칼이 알았어. 나한테만 있는 거 다 버리고 갈게. 자, A 무기한테, 변수한테 리모컨 누르면 배기 가능해요? 안 되겠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여기에 공격 버튼이 있어요. 여기에도 공격 버튼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배기 버튼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배기 버튼이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에요. 당연히 배기는 없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상황, 무기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 나처럼 보이고 싶으면, 나인 척 하려면 나한테 없는 거 다 버리고 와. 그 상황이고요. 칼이 오케이 알았어 버리고 갈게. 그래서 얘를 버리고 가는 개념입니다. 근데 정확히는 버리고 갔다라기보다는 얘 스스로한테는 있는데 여기에는 존재하는데, 근데 얘가 애초에 눌러줄 수가 없으니까 있으나 마나 한 기능이 돼버리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실까요? 자, 개수가 같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같은 메서드여야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이거 실행시키면 뭐 나올까요? 공격일까요? 배기일까요? 얘는 배기 나와요. 자, 그림으로 볼게요. 그림이 이해가 제일 잘 될 겁니다. 여기 공격 버튼이 있고 여기 공격 버튼이 있어요. 지금 A 무기가 갖고 있는 공격은 공격이라고 하는 출력문을 뱉어주는 버튼인데, 얘가 갖고 있는 공격 버튼은 얘를 찾아봐야죠. 이게 공격이었으니까. 그럼 얘는 뭐 갖고 있어요? 배기.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오버라이딩. 부모한테 물려받은 메서드를 내 개성에 맞게 다른 결과로 사용하고 싶은 상황. 오버라이딩. 결국에 처음 버튼을 누르는 건 무기 리모컨이지만 이 리모컨이 눌려서 전파를 타고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명령을 전달하는 건 칼 리모컨이에요. 그러니까 칼 리모컨이 공격 메서드를 찾아오면 얘를 본다라는 거죠. 오버라이딩을 했을 때 이렇게 처리가 된다. 아까처럼 서로 다른 메서드일 때는 애초에 여기 버튼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버튼이 없기 때문에 누를 수가 없다. 얘가 버리고 간 개념처럼 있지만 쓸모가 없는 버튼이 되었다. 였다면 같은 이름의 버튼, 그러니까 동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버튼이 존재하는 거죠, 양쪽에. 그때는 버튼 누르고 찾아 들어오면 결국에는 얘가 얘를 보낼 거니까 얘한테. 그럼 얘가 일을 한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상속을 통한 캐스팅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지금 생각보다 복잡하죠? 이게 이 그림이 없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그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본인 머릿속에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개념이 정리가 돼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해당 그림, 지금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이 그림처럼 실제로 이 버튼이라고 하는 느낌으로 우리가 같이 눈으로 직접 보면서 쫓아갔을 때, 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그림을 그렸을 때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무조건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까지 객체 배울 때 그림 안 그려봤다? 귀찮아서 안 했어. 오케이, 인정해 드릴게요. 근데 지금부터는 꼭 하세요. 이거는 그림 없이 진짜 헷갈릴 겁니다. 엄청 헷갈릴 거예요. 중요한 거니까 꼭 연습하시고요. 일단 오케이. 이제 상속을 통한 캐스팅 간단하게 했고, 자동 캐스팅에 대한 거는 일단 요 정도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아서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했던 거랑은 조금 별개인데, 이제 오토 캐스팅이 있으면, 자동 캐스팅, 자동 형변환이 있으면 수동 형변환도 있다라고 했죠. 그거에 대한 간단한 예시 하나만 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A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 그 변수에다가 값을 넣을 건데, 여기다가 얘를 넣고 싶어요. 안 되겠죠? 얘는 실수니까. 이때 자바한테 말하는 겁니다. 자바야, 이거 나도 안 되는 거 알거든? 근데 내가 보증 쓸게. 이거 진행시켜줘.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출력 결과는 뭐가 나올까요? 얘는 10이 나와요. 자, 보세요. 우리가 원했던 데이터는 10.5예요. 근데 내가 자바한테 직접 말합니다. 개발자가 자바야, 괜찮아. 이거 0.5 사라져도 괜찮아. 내가 문제없는 거 확인했어. 그러니까 그냥 진행시켜줘. 그 얘기를 자바한테 직접 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개발자한테 있다. 0.5라고 하는 데이터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 0.5가 정말 중요한 데이터라고 했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코드를 짠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데이터를 손실한 거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사실 상관없는 거죠. 중요한 게 이 10이라는 숫자였다면 정말 상관이 없는 상황이니까 개발자가 직접 보증을 선다라는 개념입니다. 수동 형변환. 타입을, 형태를 변환시키는 데 있어서 자동으로는 못해요. 포함 관계가 맞지 않으니까. 인트가 더블보다 더 작은 그릇이잖아요. 애초에 크기가 더 작습니다. 인트가. 정수, 실수 다르죠. 근데 그 실수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 수동 형변환. 그 사용 방식은 보통 값 앞에 가로를 열어주고 소가로를 열어주고 해당 타입을 적어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안 되겠죠? 이건 애초에 안 돼요. 이런 문자를 어떻게 숫자로 바꿀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것도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가능은 하겠죠. 이 문자를 숫자로 바꾼다. 그럼 123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럴 때에는 일반적인 수동 형변환이 이런 방식이었다면 얘는 좀 방식이 달라요. 얘는 이렇게 씁니다. 이러면 1, 2, 3이 나와요. 자, 지금 보여드린 이거는 문자열을 숫자로 형변환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여기 보이는 인티저, 얘도 검색해보면 그냥 정수거든요. 사실상 이 인트라고 하는 애의 풀네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큰 개념이에요. 인트보다. 그 친구가 갖고 있는 parseInt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시킨 겁니다. 그 안에 인자로 문자열을 넣어준 거고요. 단 이거는 에러는 안 나거든요. 근데 실행시키면 에러가 납니다. 이건 어차피 불가능한 거였으니까. Number Format Exception이라고 해서 그 숫자로 바꿀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 어떻게 쓰든지 간에 코드에 에러가 없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이런 거는 뭐 앞으로 활용할 때 잘 생각해 보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 이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경우에 형변환을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방식, 값 앞에
소괄호 열고 데이터 타입 넣어주는 방식, 거의 이 방식으로 다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로 활용하는 건 스트링, 인트 이런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둘 간의 형변환, 그리고 객체들끼리의 형변환 정도만 생각하면 되는데, 객체들끼리의 형변환 또한 이걸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것까지만 하고 종료를 하도록 하죠. 얘가 이렇게는 안 되네. 잠깐만, 그러면 이거는 객체들끼리 이런 형변환은 제가 다음 수업 때 다른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서 그 문제에서 나올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뭔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까지 해결을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고, 일단 수동 형변환에 대한 간단한 얘기, 그리고 오늘 이제 리턴, 그리고 상속, 그리고 상속을 통한 캐스팅까지 또 새로운 개념들이 왕창 나갔어요. 그리고 이 개념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실 게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열어드릴 거고, 문제가 좀 많을 건데 걱정하진 않으셔도 돼요.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니까. 자, 새로 고침해보시면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정답이... 오케이. 자, 이거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그냥 푸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여기 오리 시뮬레이션부터는 스토리가 좀 있어요. 1번 들어가서 문제를 보고 풀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 말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럼 다음 문제에서는 전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적혀져 있는 채로 문제가 열릴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쭉 있고요. 그 스토리대로 그냥 쭉 풀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복잡한 상속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될 건데, 그 복잡한 상속이 그러니까 클래스 간의 관계가 좀 꼬여야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지 한번 해결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문제 두 개까지, 캐스팅 부분까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내일 수업 전까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내일 수업 때 풀다가 좀 이건 좀 잘 모르겠다 하는 거 있으면은 저한테 오픈 채팅으로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내일 수업 전에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그 문제를 짚어드리고 다음 개념으로 넘어갈게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일단 풀어보시고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